파란색 여권 하나가 유럽의 국경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세계 190개국의 문을 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책 분석가 카롤리나는 수천만 건의 출입국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왜 한국 여권만 유독 문제가 없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위기 상황에서도 줄이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을까요? 유럽 최초로 한국 여권의 자동 게이트를 열게 만든 결정입니다. 190개국의 문이 열리기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저는 카롤리나 노바코바, 36살, 프라. 바칠라프 하벨공항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 입국 심사, 체계 도입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지명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 국가에도 자동 통과를 허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게 제 임무였죠. 사무실 책상 위엔 지난 10년간 축적된 입국 기록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끝없이 스크롤되는 숫자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불법 체류율, 서류 누락 빈도, 추가 심사 요청 건수, 입국 거절 사례, 체류 규정 위반 통계. 저는 국가별로 분류된 수천만 건의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차가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고 눈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엔 비행기가 뜨고 내렸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한 국가의 수치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참았습니다. 스크롤을 멈추고 다시 위로 올려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추가 심사율 0.0%의 근접. 입국 거절 사례 연간 한 자릿수. 체류 규정 위반 통계 최저 수준. 서류 누락이나 위조 의심 건수 거의 전무. 저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낮은 수치를 보이겠지만 이 정도로 깨끗한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광객 수가 많아질수록 일정 비율의 문제는 항상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입국자 수가 늘어나도 문제 발생 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일정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 저는 다시 자리를 바로 앉혔고 이번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국가별 입국자 수 대비 문제 발생 비율, 계절별 변동성, 공항별 차이까지 모두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튀어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교 기준이 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 위엔 막대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복도를 걸어 동료 마르틴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저는 종이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르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고개를 숙여 그래프를 훑었습니다. 그는 곧 웃었습니다. 한국. 거긴 책에 테스트할 때 제일 안정적인 표본이야. 그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표본이라고요? 새 검색 알고리즘 돌릴 때 한국 데이터로 먼저 돌려보거든. 잡음이 없어서 기준값 잡기 좋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국가 하나가 이렇게 신뢰 기준값이 될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지 입국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 우연일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입국자 수 자체를 확인했습니다. 연간 10만 명 이상.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률은 여전히 최저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고 활주로의 조명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이란 두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 나라만 다른 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진짜라면,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라면 우리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숫자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뒤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여권 왜 예외인가? 그날 밤 퇴근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소리, 안내방송, 문 닫히는 경고음. 모든 게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그 깨끗한 숫자들만 선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여권이라고 쳤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0개. 여권 파워 순위 상위권. 하지만 그런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일관적인지. 하지만 그날 밤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여권을 든 사람들을, 숫자 너머의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내무부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부서장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저는 땀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비유럽 국가의 자동 입국 심사를 허용하는 실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바코바 씨, 당신이 실무 책임자요.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언론 리스크, 여론의 반발까지 모두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었죠. 회의는 후보국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나라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모두 신뢰도 높은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통계상 가장 안정적인 국가는 한국입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보안 담당 국장이 팔짱을 끼곤 말했습니다. 한국이라. 반발이 적을까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무비자 협정 체결국 수, 국제 신용도, 경제 규모, 여권 파워 순위. 모든 지표가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10년간 단 한 번도 우리 공항에서 집단 민원이나 외교 사안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는 회의실을 돌았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완벽해도 정치적 해석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이라는 말만 남긴 채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숫자만으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그걸 믿게 만들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신뢰받는 나라가 됐는지, 그 숫자 뒤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부서 직인이 찍힌 문서였죠. 저는 봉투를 뜯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반대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의 과거 기록이 우수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자동 입국 허용 이후 단 한 번의 집단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천장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능한 리스크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발생 가능한 외교 문제, 언론 대응 방안. 모든 문장이 만약에로 시작했지만 그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에 종이가 스치는 느낌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언론 시뮬레이션 문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들어둔 가상의 기사 제목들이었죠. 체코 정부, 아시아 국가의 무모한 특혜 논란. 유럽 최초 비회원국 자동 입국, 졸속 결정 아니냐. 프라하 공항 보안 구멍, 정치적 실험으로 전락하나.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서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노바코바 씨, 일단 프로젝트는 보류입니다. 상부 지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서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보고서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이 꺼지고 복도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요?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죠. 저는 10년간의 기록을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미래에 단 한 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책상 위엔 여전히 그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살리려면 숫자 너머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여권이 왜 믿을 만한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었고 직원증도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입국장 2층 관찰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입국 심사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인천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들고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시선으로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백팩을 맨 그는 줄 앞에 섰습니다. 옆줄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손엔 여권과 탑승권이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심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체류 목적, 기간, 숙소. 남성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고개가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심사가 끝나자 그는 여권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음. 두 번째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그녀는 심사 중 서류 확인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녀는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사관에게 미안하다는 듯 손을 모았습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적었습니다. 서류 지연 시 사과 태도. 오후가 됐습니다. 입국장은 더 붐볐습니다. 여러 항공편이 겹치며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유럽 여행객, 중동 관광객, 아시아 출장자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체코 노년 부부가 심사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사관이 뭔가를 물었지만 부부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를 뒤지고 아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뒤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리창에 이마가 닿을 만큼 가까이. 그 부부 뒤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이 움직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는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부부에게 뭔가 물었고 심사관과 눈을 맞췄습니다.
손짓으로 통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심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부부가 서류를 찾을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 차례를 양보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도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수첩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위기 대응 방식이 데이터와 일치한다. 오후 내내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입국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고 어떤 이는 심사관의 추가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특별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엔 진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줄을 바꾸지 않는 태도, 서류 지연 시 사과하는 모습, 위기 상황에서 돕는 행동. 하나하나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제 책상으로 다른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역사자료 검증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 한국 여권 출입국 기록.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0여 개. 불법 체류 우려 국가 분류. 입국 심사 강화 대상 목록 포함.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여권은 190개국 무비자였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엔 고작 10여 개. 그것도 신뢰가 아니라 외교 협정으로 겨우 얻어낸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읽었습니다. 1970년대 유럽 각국의 한국인 불법 체류 사례, 여권 위조 적발 건수, 송환 기록.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틀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정책위원회 인사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역사자료팀이 보낸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바코바 씨, 당신 보고서는 현재 상황만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모를 수 없습니다. 그는 역사 문서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5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나라라면 언제든 다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은 여전히 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10년간 문제 발생률이.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묻는 건 지금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프라하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천천히 흐르는 강물. 이 도시는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 없는 현재를 믿지 않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완벽한 숫자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50년의 이야기를 찾지 못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날 거라는 것을.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씩 쳤습니다. 한국 1970년대 해외 노동.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답은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자료를 뒤졌습니다. 독일 연방문서보관소, 중동 건설 기록 보관 사이트, 옛 신문 기사 아카이브. 밤늦게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은 건조했고 커피는 식어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1970년대 독일 광산 파견 노동자 기록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귀국률 98%. 불법 체류 사례 거의 전무.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지었던 한국 노동자들. 계약기간 엄수, 기한 내 공사 완료, 분쟁 발생률 최저. 저는 의자에 기대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독일 광산 임금이 본국보다 몇 배는 높았을 겁니다. 사막에서 받은 달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돈이었을 거고요. 그런데도 계약이 끝나면 돌아갔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종이가 쌓였습니다. 독일 루르 지역 탄광 명단, 중동 건설 현장 준공 기록, 파견 간호사 귀국 통계. 모든 기록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저는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여권 신뢰도의 역사적 기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노동력을 수출했다. 광부는 독일 땅 밑으로 내려갔고 간호사는 병원 복도를 걸었으며 건설 노동자는 사막에서 시멘트를 부었다. 그들은 계약을 지켰다. 기한을 지켰다.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왔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을 물들였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오늘 프라하 공항을 통과하는 파란 여권. 그 안엔 50년 전 사막의 약속이 담겨 있다. 탄광에서 돌아온 할아버지의 시간이 쌓여 있다. 신뢰는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왜 믿을 만한지. 그건 지금의 경제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신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뢰의 계보. 3주 후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무부, 외교부, 보안부서, 정책위원회. 모두가 제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보안부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외교부는 정치적 부담을 걱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특혜 논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위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노바코바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크린을 껐습니다.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50년간 검증된 행동 패턴을 신뢰하는 겁니다. 1970년대 독일 탄광에서 계약을 지킨 사람들, 사막에서 약속대로 돌아간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 프라하 공항에서 줄을 양보한 여행자들.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통계 자료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증명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12, 반대 9, 기권 2. 통과였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회원국 중 처음으로 한국 여권의 자동 입국 심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2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조용하진 않았습니다.
언론은 논란을 만들었고 야당은 비판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설치됐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라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내부 평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도입 이후 추가 심사 발생률 0점의 근접. 민원 제기 건수 제로. 외교 문제 발생 없음. 회의실에 조용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안부서 국장이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부서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노바코바 씨.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니라 50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의 증명이었다는 것을. 석 달 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공항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치는데 자동 게이트 쪽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여권을 스캔했고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섰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기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엔 파란 여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아이는 깡충 뛰며 건너갔습니다. 가족은 웃으며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출구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모를 겁니다. 자기 손에 쥔 여권 한 장이 얼마나 긴 시간을 담고 있는지. 1970년대 독일 땅 밑 700m 갱도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광부, 사우디 사막 50도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부었던 노동자, 밤늦게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 그 모든 시간이 저 파란 여권 속에 쌓여 있다는 걸. 저는 가방에서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공항 천장의 조명이 종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190개국을 연 건 외교가 아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린 믿을만하다고 증명해온 시간이다. 약속은 사막에서 지켜졌고 신뢰는 탄광에서 만들어졌으며 오늘은 공항줄에서 이어지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동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엔 한국 여권을 든 여행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통과하는 게이트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명이라는 걸.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남긴 약속이 손자의 여권이 됐다는 걸.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입국장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신뢰가 증명되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여권의 힘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를 든 사람들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프라하의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선물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한국은 그걸 50년간 보여줬다고. 여러분은 언제 한국 여권의 무게를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